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능 이슈와 비용 이슈를 해결하는 인스타나와 터보노믹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IT 운영에 대한 지능화 전략 및 혁신적인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유니포인트 심규태 부장님과 한국 IBM의 김홍석 실장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IBM 인스타나와 터보노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유니포인트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클라우드 모니터링, 운영 자동화 솔루션 및 AI 솔루션의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심규태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홍석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IBM 오토메이션 팀에서 인스타나와 터보노믹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석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심규태 부장님, 오늘 발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이제 IT 환경에서 비용과 성능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하면서 어떤 솔루션으로 성능과 비용 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발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3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20분의 데모시연과 10분가량 Q&A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좋은 질문 선별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답변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분께 유니포인트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IBM 인스타나와 터보노믹의 클라우드 최적 성능 및 비용 관리 솔루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클라우드 성능과 비용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T 운영 진흥화 전략 및 관리 혁신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는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왜 AI 옵스가 필요하게 되는지 이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가상 머신이 이제 시장에 소개된 지도 한 15년이 넘었고,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컨셉이 소개된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소개된 건 이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기술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IT 환경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기업들도 이제 각 분야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도구들이 많아지고, IBM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거를 지금 현재 60% 기업들이 이제 한 40개 정도 서로 다른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할 대상이 늘어났고, 모니터링 툴도 늘어났고, 지원 자체도 이제 많은 담당자들이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늘어난 정책의 이제 평균 장애 대응 시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기술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기업마다 달라지는 고객, 변화되는 고객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이 보신 그림이지만은, 기존의 이제 기업의 이제 시스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축해왔던 구조가 아니라 좀 더 고객과 시장에 대한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서비스 지향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스템 어드민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복잡성과 변화율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부분이 적었던 반면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대한 자동화 및 코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에 맞는 앱과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이제 가용성, 신뢰성, 그 다음 속도 및 품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레이어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물리적인 장소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거죠. 이제 물리적인 장소부터 해서 기존 인프라들이 큰 변화는 없었지만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상 머신들도 추가되고, 이제 더 끊임없이 변화 발생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디플로이, 이제 배포하는 구간도 이제 변화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인스턴스들도 인해서 점점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레이어가 늘어났기 때문에 각 레이어에 대한 담당자들, 운영 어드민부터 해서 IT 운영 엔지니어, 스페셜리스트들이 이제 담당하는 룰도 많아지고, 각 부분마다 이제 모니터링을 툴을 도입했고 이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 것들을 운영하면서 추가되는 업무라는 구조, 제약성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은, 기존 방식에서 추가되어가는 방식이 더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환경 자체는 클라우드로 가긴 하지만은
관리 포인트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화되고 있고 복잡성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그 저장 탑이라고 하죠. 그 사일로 방식으로 처음부터 분리해서 쌓아 올려갔기 때문에 점점점 IT 환경이 사일로 IT 환경처럼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리된 관리 포인트를 오히려 클라우드에 대한 벤더 락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정책 통합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려워지고 비용 관리도 점점점 이제 그 비례하면서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통일성 부재 문제 때문에 보안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구조죠. 이게 뭐 이제 그 원래부터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변화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구조의 문제인 거고 IBM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제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고칠 수는 없고 이제 지금 사일로 IT로 된 구조를 해결하려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완전한 시각화 및 관찰 가능성을 통해서 관찰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그 인간의 힘으로 그 파악하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IT 통찰력, 인사이트를 파악을 해야 되고 좀 더 급증하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사람 중심, 뭐 인프라 중심 이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 핵심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접근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IOps 방법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AIOps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얼만큼 쓰는지 이걸 모두 AI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찾아서 관리하는 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운영에 대한 문제를 이제 성능 문제가 발생했고 비용 문제가 발생했던 거를 AIOps로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뒤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인스타나가 이제 차세대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는 솔루션인데 요걸로 관찰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터보노믹 이게 바로 이제 비용 관리 솔루션인데 요걸 관련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소스를 얼만큼 쓰는지 추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적화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인스타나 터보노믹 그 다음에 이제 AIOps가 있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실현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에 걸친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성능과 비용에 대한 문제를 자동화된 작업을 통해서 빨리 해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혁신 속도도 가속화하고 운영의 레버리지를 향상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성능과 비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뭐 최강의 뭐 APM, ARM인데 APM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ARM은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앞에 거는 성능, 뒤에 거는 비용 관련된 겁니다. 우선 성능 문제입니다. 많이 접해보시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뭐 고객분들께서도 많이 보셨던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들이 예전보다 좀 더 온라인을 통한 활동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면서 뭐 다시 코로나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분에서 이제 비즈니스 성공을 좌우하는 부분이 얼마나 고객들이 잘 참여할 수 있고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브랜드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충성도를 좌우하게 된 부분을 점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기업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였던 그림 달리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고객 경험을 방해하는 요소가 발생해서 단순하게 고객 경험 자체가 이제 원활하지 않거나 뭐 생각지도 못했던 경우 수가 생기거나 뭐 업그레이드가 있고 버전에 맞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고객의 경험치가 내려갔을 때 수익 귀에는 물론 신뢰도, 뭐 충성도 등 단 몇 초 만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큰 손실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큰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온라인으로 통한 경쟁이 이제 더욱 심해지고 이제 경쟁사가 늘어날수록 고객들 입장에서도 예전만큼의 인내심을 보여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뭐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 숫자도 환경 자체 변수에 따라서 이제 요즘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순했었는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서비스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다양하게 기술셋을 제공하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공유 리소스풀에서 사용하고 있고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한 개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능 관리가 복잡해졌고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이른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계층에서 이제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나 Forced Automated APM 해가지고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자동화된 APM 솔루션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인스타나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요즘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observability라고 이제 observation은 이제 관찰이고 이제 ability 관찰 가능성을 이제 합친 단어인데요. 이 observability는 결국은 단순히 관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찰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지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단순하게 관찰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관찰 가능성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서 제공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이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디스커버리하고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컨텍스트 정보로 변환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액션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철학이 인스타나의 이제 메인 철학입니다. 일단은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동적인 환경에서 이제 observability를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요청을 추적하고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샘플링 방식이 아니라 1초 단위의 매트릭을 다 수집해가지고 완전히 사각지대를 제거해서 항상 정확하고 완벽한 모니터링을 추구하는 게 인스타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입니다.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수집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를 떠나서 이제 구성 요소들이 결국은 이제 각 요소마다 서비스마다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단순하게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서비스마다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식으로 결국 고객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연관 관계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고객한테 쉽게 알려주는 게 요게 또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 다음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관 관계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나가 또 자랑하는 게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근본 요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려줍니다. 지금 모든 관점에서 모든 사용자 요청을 분석했으면은 그 병목 현상에 관련해 가지고 사람이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AI를 기반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이제 고객한테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기능을 보시겠네요. 지금 이제 풀 스택 오토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인스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 스택을 자동적으로 디스커버리 해서 이렇게 이제 3D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의 2D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한데 좀 더 직관적으로 고객이 이제 어떤 게 이제 상황이 이렇구나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눈으로 느끼고 이제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관관계 맵도 이제 복잡한 선을 떠나서 좀 더 이제 AI 기반으로 지금 인스타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가 있는지까지 그룹화를 시켜가지고 서로 연관관계 맵이 어떤 식인지 표현하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U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예상되는 문제 원인이나 뭐 조치 대상들을 이제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이 바로 보고 바로 파악하고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인텔리전트 액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 가지고 고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단은 지금 인스타나가 다른 뭐 이제 외산 제품들도 많고 이제 모니터링 이슈는 어차피 이제 제일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데요. 인스타나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기존에 이제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서 옛날 시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변화돼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지금 가장 최신의 이제 고객이 느끼는 페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된 가장 최신 제품이고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 제조 쪽이나 이비즈니스, 유통, 텔레콤 모든 뭐 크고 작은 뭐 엔터프라이즈급 대기업들 350개 고객들 다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명도도 낮은데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높고 이게 churn이라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사용해보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도 계속 쓸 건지 리뉴얼에 대한 비율도 이제 9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제 웨더 컴퍼니라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물론 이제 전 세계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웨더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그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스타나가 이 웨더 컴퍼니에서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웨더 컴퍼니가 다양한 디바이스나 다양한 그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이 되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모니터링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리어 스코어라 해가지고 신용평가 정보처럼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업체들의 신용평가를 이제 분석해 주는 데인데요. 이미 여기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미 오픈 소스로 이제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기존 모니터링 툴 자체가 이제 계속 신규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이걸 대응하기 힘드니까 인스타나 도입해가지고 수동적으로 이제 디스커버리 했거나 아니면은 좀 자동적으로 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아예 지속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디스커버리 모니터링 기능을 인스타나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디다스, 뭐 아시겠지만은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더 매출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아웃도어 이벤트를 이제 많이 조깅하시고 하면서 이쪽에서 앱도 개발해가지고 고객들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까지 연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쪽에서도 이미 기존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오픈소스 이용해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더 이상 구축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우면서 인스타를 통해가지고 연간 43만 불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인스타는 일단 우선 자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디스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될 모든 대상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감지된 대상을 대해서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연관관계 맵을 어플리케이션, 뭐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별로 자동적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AI 기능을 통해서 단순 알람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알람 기능을 분류하고 그룹화해서 알려주고 고객으로 하여금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분석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말씀드렸던 그 성능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성능을 얘기했고 이제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보노믹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더 생소하실 텐데요. 보통 고객은 당연히 이제 성능 문제일 때 해결하는 거지 비용 문제는 기존에 이제 업무들을 줄여가면서 비용 문제 해결해 왔지만은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비용 솔루션 나온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터보노믹은 성능이 아니라 지금 고객이 사용할 리소스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제 줄일 수 있는 이제 비용 리소스 관리 솔루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수요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고객이 지금 자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결정해주고 탑다운 방식을 정확하게 봐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수요 기반의 인프라 자연 연관관 상태를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이것 또한 역시 AI 기반을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된 자원을 사용 결정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IBM에서 터보노믹을 인수한 게 올해 뭐 4월달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6월인데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뭐 해외도 물론이고 이제 국내도 물론이고 이렇게 별도의 리소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이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냥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지 어떤 전문적인 솔루션을 있었던 경우는 이제 드물고요. 지금 이제 IBM에서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AI 업스 얘기하면서 이제 터보노믹을 이제 조합하는 거는 결국은 IBM 스택도 포함하고 고객들 입장에서 어떤 이제 클라우드 환경도 이제 감안하면서 자동화가 어느 방향까지 나아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차별을 위해서 이제 도입한 제품입니다. 일단은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자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최적화돼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지 이제 추천해 줍니다. 이것 또한 역시 풀스택으로 이제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제 자원을 배포하다가 오버 프로비전 했던 부분도 방지해주고 결국은 이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최적화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자원을 쓸지 요거에 대해서 자원 계획도 결국 지원해 줍니다. 비용을 최적화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걸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될지 예약부터 해서 삭제, 그 다음에 뭐 일시 중지나 구매 시기까지 이제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거나 이제 전환할 때 그거에 따른 위험, 그거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생기거나 어떤 비용이 계획하는 거 외에 다르게 발생한 것들을 다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원 최적화, 이제 작업 자동화인데요. 결국은 그러면은 쓰고 있던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원을 쓸지 계획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결국 남아있는 것도 자동화입니다. 그러면은 최적화된 추천된 자원을 이제는 자동화 정책에 기반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동 수행하고, 이 터보노믹 UI 통해가지고 직접 운영자가 또 선택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추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쉽고 빠르게 추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아니면 수동 작업을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점을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자원 보면은 실제로 뭐 상태가 이제 뭐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 중복해서 잡힌 자원도 이제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나 DB나 컨테이너 스토리지 쪽으로 이제 사이즈를 다시 한번 이제 맞춰주고,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자원을 이제 쓰고 안 쓰는 이런 좀 유연성 강화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이 이제 가장 적절한 가격 모델을 적용해서 추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액션까지 취해가지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 모델을 적용해서 최적화된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는 이제 데모를 통해서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화면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서비스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준수를 위해서 서비스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어떤 리소스에 대한 성능을 이해해주고 그런 규정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확장하기 위해서 수행도 제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 부분도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단편화된 리소스를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면서 크기 조정을 잘못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크기 조정을 통해서 장애나 아니면은 잘못된 이제 어떤 사용자 경험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 성능이나 이제 클러스터 효율성을 가지고 노드 리소스도 관리해 주는데요. 이제 자동화된 연속 포드 배치하는 것도 결정 도와주고, 임계값 관리를 따로 없이 클러스터 확장도 결정해 주고, 활용도나 할당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상태, 이제 클라우드 상태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현재 서비스 상태가 이제 뭐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고 있고, 사용률이나 세부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솔루션이 한국에는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여름에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 솔루션이 보면은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이미 나와 있는 프로비저닝, 어떤 컨테이너, 그 다음에 DB 쪽, 가상화 쪽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부분까지 수많은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글로벌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작업을 진행할지 연동 부분에서 걱정 없이 이제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도 보시면은 이제 2008년에 설립돼 가지고 현재 지금 2,2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레퍼런스로 따지면은 비교되는 제품도 없거니와,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은 레퍼런스에 대한 걱정은 이제 고객분께서 이제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이제 레퍼런스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시티은행에서도 지금 이미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 이제 급속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프로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터보노믹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컨테이너 성능 위험 식별을 뭐 1,300개 이상 이제 파악을 했고, CPU가 이제 컨텐션 경합되는 부분도 40%나 줄여가지고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그 비용을 줄이는데 이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 쉐브론 같은 경우 이제 석유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탑5 석유 회사인데, 이쪽도 이미 지금 리소스 정체 문제 때문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 성능 문제가 발생했었고, 이제 애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리소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추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초과 프로젠이 되었던 부분도 결국은 이제 터보노믹 통해 가지고 어플릭의 성능 문제 95%나 감소시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의 한 4만 시간 정도 이제 그 리소스 자동화된 리소스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4만 시간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다른 또 금융 회사인데요. 이쪽도 지금 결국은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면서 이제 어떤 성능 위험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관리 위해서 지금 공통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인데요. 터보노믹스가 또 다른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 이제 앱다이맥스랑 통합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매트릭 사용해가지고 최상의 자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최종 사용자 경험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자동차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소비자 인텔리전스 회사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회사들이 합병이 되고, 또 이제 이미 그 다른 회사들이 다른 기술을 이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터보노믹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성능을 보장하고 3년간 거의 한 이제 100만 달러를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제대로 터보노믹을 활용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실현할 고객입니다. 일단은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원 사용 결정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 이제 어플리케이션 수요 기반이라 인프라 자원은 연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AI 기반을 통해 가지고 풀스택 비지빌리티를 볼 수 있고, 이거는 또 에이전트를 씹는 방식이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없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를 검색할 수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나 인프라나 이런 모든 환경에서 이제 환경을 지원해주고 있고, 현재 지금 500대 기업에서 25%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2,200 기업에서 지금 현재 터보노믹의 효과는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마리의 토끼 성능과 비용을 이제 잡는 방안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마치고 이제 또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시간 안에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그 AWS가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환경인데 인스타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인스타나 같은 경우는 네. 뭐 AWS뿐만 아니라 지금 고객이 뭐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전부 다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쿠버네티스랑 도커 둘 다 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근데 그 인스타나가 태생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에 이제 포커스 맞췄기 때문에 그 최신 나왔던 이제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는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SaaS 기반의 서비스가 이제 메인은 맞는데요. 고객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뭐 이제 개별적으로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하셔야 되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인스타나의 거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데이터 수집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구축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스타나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개별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모니터링의 수량이 적은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네. 모니터링 수량이 반드시 100개, 200개, 500개가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수량, 간단하게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수량이 한 20개, 3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엔드 유저 모니터링은 대략 이제 1,000만 세션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드는지. 네, 이것도 인스타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이제 가격 정책 방식인데요. 보통 엔드 유저 모니터링이 이제 고객한테 이제 이슈가 지금 한국도 되고 있고, 지금 엔드 유저 모니터링은 당연히 세션별로 이제 차지하는 게 모든 정상적인 라이센스 정책이었는데, 인스타나는 유일하게 고객 세션 수는 상관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객 세션이 아니라 이제 호스트 개수로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고객 입장에서 아마 검토해 보시면은 비용 문제가 아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차이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유일한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이어서 한국 IBM의 김홍석 실장님이 데모 시연을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번 시연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보노믹에 대한 시연과 그리고 인스타나에 대한 시연, 그리고 터보노믹에서 자동화를 하는 그 시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터보노믹은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에 관련된 최적화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M을 수행하고 있는 인스타나는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오버 프로비전되어 있다거나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인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터보노믹 ARM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보노믹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수요에 기반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자원에 대한 것들을 탑다운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실제로 AI 분석 기반 하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수요 기반 하에 자원 사용을 이렇게 자원을 사용해야 이제 최적화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자원 최적화, 그리고 온프렘 기반의 자원 최적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자원 최적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터보노믹의 자원 최적화 기능에 대한 시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탑다운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이제 호스트, 노드, 버추얼 머신 각각 다양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자원들의 사용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들, 즉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샵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로봇샵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인스타나를 통해서 관찰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터보노믹에서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인스타나에서 주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완벽한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레이턴시에 따라서 트랜잭션이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컨테이너나 컨테이너의 워크로드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자원 최적화. 아까 애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온프렘,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자원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왼쪽에 빨간색으로 두 개가 유저와 쉬핑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는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약간 부족하니까 이 메모리의 상황을 보고 이 메모리를 약간 최적화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성능에 굉장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그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아니면 호스트나 노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들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프레미스 기반의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관점의 자원 최적화라고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퍼블릭 서비스들이 아니고 온프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러 개의 클러스터들이 있는데 어떤 클러스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 데이터 센터에 있으며 이 호스트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했을 때 그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탑 클러스터 바이 헤드룸 해서 그 하나의 데이터 센터 하나 안에서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액션들이 리스트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머신 하나를 예를 들어서 10.99.92.11이라고 하는 요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그러니까 굉장히 비지한 서버가 아니라 약간 놀고 있는 서버가 있으면 그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이런 거를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우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CPU의 워크로드나 메모리의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추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경된 내용들이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반,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그 자원 최적화에 관련된 대시보드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AWS를 온프레머로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지만 AWS를 이용을 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880개 정도의 액션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수행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 인핸스먼트나 아니면 자원 최적화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버추얼 머신의 개수, 볼륨의 개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의 자원 최적화에 관련된 액션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을 그냥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의 미디움 스케일에서 엑스라지 사이즈로 옮긴다든가 아니면은 스토리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골드 플랜에서 실버 플랜으로 옮긴다든가 자원이 놀고 있는 자원이 있으면 놀고 있는 자원은 줄여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토리지 측면에서 스토리지가 놀고 있는 스토리지가 있다면 그거를 좀 더 작은 스토리지 그리고 IOPS 같은 경우에 좀 더 적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적은 것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보여주면서 변하기 전과 변하기 후, 변한 후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추얼 머신 320개에 대한 버추얼 머신을 클릭을 해보시면 버추얼 머신에 해당하는 자원 최적화에 대한 추천 리스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원 최적화에 대한 플래닝인데요. 플래닝에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렘으로 나뉘어져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옵티마이즈,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투 클라우드 두 가지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즈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어카운트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런 플랜을 해서 사용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클라우드 플랜을 작성했고 이것을 이제 실행한 결과인데요. 실행하고 나서 이제 결과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클라우드에 대한 플랜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따라서 어떤 VM과 어떤 스토리지를 이용을 했고 그것들을 이렇게 줄였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44,000불 정도가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티어가 미디움, 엑스라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 점점 줄인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수준으로 옮긴다거나 스토리지도 마치 골드 플랜에서 실버 플랜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는데요. 플래닝에서는 이제 아까 옵티마이즈 클라우드가 아니라 마이그레이트 투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온프렘으로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VM들, 서버들, 내가 온프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서버들을 어느 어카운트에 있는 AWS의 어떤 리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WS의 US 웨스트 오레곤에 있는 리전으로 이제 옮겨가지고서 이 플랜을 이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옮긴 거죠. 이제 옮겨서 실행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그런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전과 이후 단계, 그래서 클라우드의 코스트에 대한 비용들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옮겼을 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옮기기만 했을 때, 그리고 그걸 최적화된 상태로 옮겼을 때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타나 APM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나는 APM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자원이 놀고 있는지 아니면 비지한지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성능에 대한 이슈만 이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오토메이션, 컨텍스트, 인텔리전트 액션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요청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 이거를 초단위로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뭔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텍스트는 거기서 수집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구조화하는 겁니다. 그 구조화해서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데이터 모델로 수집을 하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동적으로 변화하는 데 따라서 그 변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인텔리전트 액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눠져서 하나의 이슈로 등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딱 끄집어내서 하나의 인시던트로 확인을 하고 그 인시던트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샵이라고 하는 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화면에 있는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해서 보여주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이 인스타나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인프라 모니터링,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모델을 구조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관점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뭐 이렇게 딱 덩어리 되어 있는 걸 그걸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볼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 관점들을 통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샵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각각 골든 시그널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펜던시 맵을 통해 가지고서 레이턴시가 많은 놈, 그리고 에러의 레이트가 많은 놈, 아니면은 뭐 이제 호출이 많은 놈,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각각의 이 로봇샵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들과 컨텍스트 가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컨텍스트 가이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로봇샵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각각의 탑다운으로 이 애플리케이션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와 엔드포인트와 그리고 해당하는 그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호스트와 노드와 존과 뭐 이런 것들,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나 보시게 되면 쿠버네티스에 있는 서비스와 그 안에 들어있는 파드와 그 다음에 거기 그 파드가 들어있는 클러스터의 내용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는 터보텍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하나를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각종 리소스들의 타입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대시보드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하나에 대해서 CPU, 메모리, 뭐 자원 사용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드에 대한 리스트를 보게 되면 파드에 대한 리스트들을 네임스페이스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맵 형태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메모리의 사용량이나 CPU의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컨텍스트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터보텍이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과 쿠버네티스와 인프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탑다운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타임 윈도우인데요. 그래서 어떤 보고 싶어 하는 시간의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이제 뭐 1시간, 2시간, 뭐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줘서 볼 수 있게 돼 있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정적인 화면에서 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당하는 서비스가 제가 시연할 이제 서비스가 될 거고, 지금 뭐 에러 레이트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맵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유저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플로우, 이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대한 그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레이턴시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 오른쪽에서 보신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 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프라 맵에서는
에이전트가 설치돼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인프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노드가 될 수도 있겠고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노드 안에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 그 컴포넌트들에 대한 컴포넌트만 보는 대시보드를 열어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노드까지 그래서 어떤 파드에 어떤 클러스터에 어떤 노드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 서비스를 딱 선택을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대시보드를 보면 그 서비스에 특화된 지금은 노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드에 대한 그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그 다음에 또 동일한 형태의 컨텍스트 가이드도 같이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여러 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의 콜 레이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개의 문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한 개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트리거링 하고 있는 이벤트는 페이먼트라고 하는 서비스였고 그걸 애널라이즈를 하게 되면 그 페이먼트라고 하는 그 콜을 수집하는 그 정보들을 이제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페이먼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나중에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호출을 하게 되고 유저라는 서비스는 유저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보신 것처럼 페이먼트의 에러가 true인 놈 이렇게 해서 보면 포스트페이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 엔드포인트가 있고 그 각각의 콜들이 쫙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콜들이 전부 다 에러이긴 한데 그 에러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벤트로 에러의 레이트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서비스의 호출을 담당하고 했을 때 인프라와 로그의 내용들, 스택 트레이스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단계적인 그런 문제의 해결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에이전트가 싱글 에이전트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스템당 하나의 에이전트만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에 노드별로 에이전트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사용하고 있는 CPU와 메모리 그런 상황들도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팅 부분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얼러트와 얼러 채널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이제 어떤 사용자에게 이제 얼럿을 주는 경고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얼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슬랙이나 페이저 듀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타나,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인스타나가 제공하고 있는 풀 스택의 옵저버빌리티를 이제 보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터보노믹에서는 그런 관점들을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성능과 비용 절감을 위한 자원 최적화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스타나의 풀스택 모니터링과 터보노믹의 자원 최적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인스타나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자원 최적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들을 자원을 최적화해서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샵이라고 하는 것이 인스타나를 통해서 이제 시각화된 그런 이런 앱이고요. 이 부분에서 컨테이너 스펙이나 컨테이너 워크로드 컨트롤러를 보게 되면 이 워크로드 두 개가 좀 자원적인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멈췄네요. 지금 로봇샵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자원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로봇샵의 애플리케이션에 실제 들어가서 이제 컨테이너 스펙과 워크로드 컨트롤러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리스폰스 타임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트랜잭션의 레이트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 컨트롤러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와 쉬핑이라고 하는 서비스 두 개가 자원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버추얼 메모리를 좀 리사이즈 하는 것을 이제 추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변화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실제로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가 지금 정상적으로 러닝 상태예요.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러닝 상태이지만 뭔가 자원상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판별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유저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나 CPU의 상황이 200mC 코어에 100메가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리미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요거는 이제 오픈시프트에서도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픈시프트에 있는 디플로이먼트에 있는 야물 파일을 이제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동일한 형태로 유저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시스라고 하는 그런 탭을 좀 선택을 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CPU 200mC 코어에 메모리 100메가를 이제 자원을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노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원 최적화에 대한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액션을 수행했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200mC 코어에 100메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리미트 이런 정보가 안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컨테이너가 지금 새로 수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가 또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러닝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죽고 그리고 새로 나온 컨테이너가 이제 살게 되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닝 상태에서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여기 실제로 수행이 됐고 컨테이너가 크리에이팅이 됐고 오픈시프트에서 자원 최적화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아까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크리에이팅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저 항목에 지금 오픈시프트에서 지금 변경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리소시스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아까 200mC 코어에 100메가였던 이 메모리가 이제 228메가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라이브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의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뭐 쉬핑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 서비스는 74초 전에 이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항목에 대한 유저에 대한 서비스를 타임 윈도우를 적용하기 전에 된 내용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봇샵 안에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 지금 이거는 좀 며칠간의, 이틀간의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콜의 레이트가 쭉 나와 있고 에러의 레이트가 없었던 상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가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라이브 상태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를 통해서 자원 최적화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모리나 파드에 대한 그래프가 좀 변경이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에서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라이브 상태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를 내용을 보시게 되면 디플로이먼트의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 거기서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와 유저라고 하는 디플로이먼트가 있을 텐데 유저라고 하는 서비스는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던 시점에 두 개가 같이 튀었어요. 그리고 유저라고 하는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실질적으로 워크로드를 담당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내용을 보면 CPU는 변동이 없었지만 메모리에 대한 정보들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파드의 개수도 1개에서 2개로 늘었다가 다시 1개로 줄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뭔가 전체적인 가시성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들이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내용들을 같이 인스타나를 통해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인스타나에서의 자원 최적화된 결과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풀 스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터보노믹에서 그런 자원 최적화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시연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네, 김홍석 실장님 정말 정해진 시간을 빠르게 시연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웨비나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두 개 정도만 골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가운데 클라우드 도입 계획 및 전환 로드맵 수립을 통한 맞춤형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약간 질문의 내용이 오늘 이제 토픽과는 약간 좀
다른 종류의 답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 도입 계획 및 전환 로드맵 수립, 그러니까 전반적인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대한 전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IBM에서는 저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BM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고객의 환경을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거를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제품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부분도 뭐 아까 답변 한번 해주셨지만 네. 클라우드 비용 증가 요인에 대한 가시성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예측해 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금 터보노믹스의 기능대로 이제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을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요인까지, 이제 가시성, 그 요인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비용을 쓰는지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의 비용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 서비스, 뭐 아니면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AWS, 구글, 뭐 아니면 MS 뭐 이런 사업자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API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API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나온 그 데이터와 같이 조합을 해서 이렇게 최적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리저브를 해놓는 게 더 할인율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전부 다 지금 이 방송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혹시 이제 질문을 채팅창으로 올려주신 분들은 댓글로 따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별 메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세미나 동안 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신 유니포인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착순 40분께 사은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신규태 부장님, 김홍석 실장님 오늘 그냥 진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좋다네. 오늘 뭐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나의 그 성능 관련된 모니터링, 그 다음에 터보노믹의 그 리소스 관련된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고객분들이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규태 부장님. 네, 처음 라이브 방송이어가지고 많이 떨렸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그 전자신문 올쇼TV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이제 전달을 드렸다 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또 질의응답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이제 필요한 정보나 그 자료에 대해서 또 전달드릴 거를 약속드리고, 또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저희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하기를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IBM 인스타나와 터보노믹의 클라우드 최적 성능 및 비용관리 솔루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